한국은 아시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교육을 발전의 뿌리로 여기며 교육 발전에 투자하는 데 주력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여 생활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인 줄 알고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은 파독 근로자를 아시나요? 파독 근로자는 1970년대에 한국의 실업 문제 해결과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되었던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에서 한국인들은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 기억하는 독일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학을 선택했던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한국인을 칭찬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한국에 대한 로망이 생겼지만 오히려 할아버지는 그녀의 한국행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다 최근 한국으로 유학 온 스테판이에요. 요즘은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요즘처럼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이 드높지 않을 때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건 어릴 때 보고 자랐던 환경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꿈을 키우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열이면 열 모두 부모님과 관련된 꿈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처럼 할아버지를 보고 꿈을 키우는 아이를 만나는 건 드물었어요. 저는 유독 할아버지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후계자로 아빠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을 안 하면 왕래가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할아버지와 아빠의 유대관계는 다른 독일인들에 비교하더라도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편에 속했어요. 덕분에 저와 할아버지 역시 다른 가정과 다르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 깊었던 건 할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동양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돈을 위해 또는 꿈을 위해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뜻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할아버지는 특히 한국인들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의 동양인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이 일본인이었고 드물지만 중국계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건 처음 중국인을 고용하고 많이 상심하셨던 게 크다고 들었어요. 독일로 이민 오는 중국인의 비중이 작았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한국인들만 생각하고 중국인을 고용했다가 회사 자재를 빼돌리는 등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실망하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자신이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정당화를 주장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임금을 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적자로 생활비에 쪼들리더라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의 월급은 밀리지 않게 챙겨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건 아빠가 어릴 때부터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할아버지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업에 대한 방식의 자부심 등 상당히 상심이 크신 게 느껴졌죠. 그래서 한국인들을 이야기하실 때 더 신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용했지만 독일인들보다 더 책임감이 뛰어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일머리가 타고난지 모르겠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들은 이미 한국인 직원들이 모두 한 이유인 경우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에 한국인들이 이력서를 내고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 항상 별다른 면접을 안 하더라도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한국은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분명 독일 말을 하지 못했던 걸 어린 시절 할아버지 회사에 놀러가면서 봤었거든요. 자주 인사를 하며 제가 귀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국인 직원들이 생길 만큼 저 역시도 그들을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점점 독일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느껴졌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니 여기까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인정받고 한국인에 대한 평가까지 높이 끌어올린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죠.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들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제 자신을 시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잘 해낼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꿈을 키웠지만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진 않았어요. 아직 현실이 된 것도 아니었고 제 삶인데 허락을 받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를 정할 때 제가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는 소리를 들으신 할아버지 반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완강하셨죠. 이유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독일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생각하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30년 전 할아버지 회사로 일하러 온 한국인들에 대한 그때 그 기억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시대가 변했고 지금은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신기한 건 할아버지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사업가이기에 누구보다 한국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셨고 그건 당신이 만나온 한국인들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씀도 직접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과 자신의 피부치인 제가 한국으로 유학 가는 건 별개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한국인들의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셨지만 저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길 바라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간다면 유학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닮아 고집이 세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걸 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할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국 유학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할아버지의 지원은 없었어요. 아빠 역시 할아버지가 반대해서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들처럼 잘 해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한국인 아저씨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보다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러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확률이 높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끝이 보이고 하나씩 단계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전 그 말에 힘을 믿었어요. 그렇게 한국의 한 유명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세계의 이름이 알려진 대학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보다 한국 대학을 선택했던 건 한국 인재들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국에서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생활비가 많이 들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도 쉽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한국인 친구들 도움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교수님들은 간혹 번역을 의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지원이 없어도 한국 유학 생활이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지원을 받았다면 한국 생활에 젖어들어 일을 하며 지내는 게 아니라 관광을 하며 지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일을 하며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더 깊숙하게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좋았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회사에서 만났던 한국인들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빠르게 독일 말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던 걸 떠올렸어요. 어쨌든 한국에 배우러 왔기에 제가 독일어나 영어만 쓰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빠르게 배우는 게 좋았죠. 틈나는 대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전 한국 유학에 진심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가 몇 개월 가지 못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할 줄 알았대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을 하고 한국어도 배워가며 학업도 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아빠와 소식을 주고받긴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일상을 제대로 다 말한 적은 없었지만요. 포기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오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저를 만나러 한국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장 독일로 데리고 올 테니 각오하라는 엄포도 잊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전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 대학교의 기숙사는 독일 대학교의 기숙사보다 훨씬 쾌적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D691 15구부이요. 그리고 한국어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감에 찬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1년 반 만에 할아버지와 마주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로 제게 엄포를 놓았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손녀를 보고 눈시울을 적실 정도로 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았죠. 저를 만나서 서울로 이동할 때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호텔을 예약하셨는데 할아버지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함께 지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동선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는 게 이유였죠. 저는 알았다고 말하고 할아버지에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어학학원이었는데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관련된 프린트를 정리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등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독일어와 영어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았거든요. 독일에서 잘 사는 집안 자제들은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같은 외국어들을 한두 개는 꼭 하고 있었기에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덕분에 제가 한국에서 큰 어려움 없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대견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분류 업무를 하는 친구인데 오늘 급하게 다른 친구가 일을 못 왔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저는 알았다는 말을 하고 급하게 친구가 일하는 물류창고로 이동했어요. 물론 할아버지도 함께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물류창고에서 음식을 탑차에 싣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그리곤 상당히 놀란 듯 힘들지 않냐고 물으셨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집안 환경 때문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 아무렇지 않게 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애쓰는 것 같아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저보다 더 빠르게 일하는데 전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움으로 남았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머물면서 할아버지는 저의 일상을 유심히 살펴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전 솔직히 걱정되기도 했죠. 할아버지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대부분 과정에 대한 의사 전달이 없으시거든요. 지금처럼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긴 했지만 좋아하는 뉘앙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같이 독일로 가자는 말을 한다면 가문을 등지겠다는 말을 할 준비까지 했었죠. 그렇지 않고서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궁금해서 제가 먼저 묻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으신지에 대해서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독일에 돈을 벌러 왔던 한국인들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한국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으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배울 점이 있는 나라인지 검증되지 않아서 말리고 싶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막상 와본 한국은 지난 몇십 년 전과 다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셨어요. 독일에 왔던 한국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모두가 부지런하고 특별한 것 같다는 말도 하셨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들의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멋있다고 덧붙이셨어요. 오히려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녔다면 공부를 더 잘했을 수 있어도 돈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 거라며 한국행을 찬성한다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전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드디어 인정을 받았거든요. 특히 곱게 자라서 사업을 물려주는 게 어려울 거라 판단하셨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제가 사업가의 기질이 보인다는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모두 할아버지가 주는 떡만 받아먹고 있다고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가 주는 떡을 거부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충분한 사업가의 자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전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행을 고집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할아버지 기대처럼 제가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싶진 않아요. 그건 할아버지가 이루신 거지 제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독일에서 보던 견해와 다르게 한국 친구들은 많이 똑똑한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할아버지에게 제가 독일로 갈 확률은 아마 없을 거라고 알려드렸어요. 한국에 머물면 머물수록 저의 꿈을 펼치기 위해선 한국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허 웃으시며 그럴 줄 알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독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전 여전히
한국에 남아 학교 생활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친구들과 사업 구상도 병행하고 있어요.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면 할아버지에게 투자금을 받아 당당하게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할아버지에게서 한국 생활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는 한국 생활이 다소 힘들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한국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할아버지도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독 근로자를 보내던 나라에서 당당히 유학생을 받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느껴지는데요. 한국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 1965년부터 1975년까지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약 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사연을 보고 나니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따뜻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네요.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인데 국제 정세에 그렇게 어둡다는 게 이상하네. 사연자님은 어린 나이에 무척 당차고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부디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